비서실장이요. 김형동 의원이에요. 김형동 의원은 75년생이고 그리고 대표님 지도부 때 일원 아닌가요? 저희 수석 대변인이었죠. 수석 대변인이었고 그분은 어떤 특징이 있는 분인가요? 그러니까 노동계 한국노총 출신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안동에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 됐을 때 상대적으로 젊은 국회의원으로서 안동 유림이나 이런 데서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던 것도 있었어요. 왜요?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그런데 김영동 의원이 이제 사실 그래서 공격도 많이 받았고 지역구 활동 열심히 하면서 이제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의 경북 지역 의원이 13명 이제 있는데 대구 말고 경북. 네, 대구가 12명, 경북 13명입니다. 13명 중에 아마 이준석 지도부에서 당직을 했던 사람은 김영동 의원 정도가 유일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임명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어쨌든 본인보다 젊은 사람이 별로 없고요. 국민의힘 내부에. 네. 그리고 본인만큼이나 젊은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김영동 의원을 고른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대구나 경북의 의원들을 다 죽일 건데. 다 죽여요? 네, 다 죽일 겁니다. 근데 다 죽일 건데 김영동 의원 정도를 내가 비서실장을 쓴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를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혹시나? 혹시나. 그래 김영동이까지도 포용하는데 나를 못해라는 생각이 사람들 속에 들도록. 근데 제가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주자면요. 야, 이 팀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죽이겠다 생각하면 꼭 죽이기 때문에 우리 당 의원들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우리 당이 아니신지. 남의 당이네.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김기현 대표가 어쨌든 옹립되어 가지고 대표가 됐을 때 그 비서실장을 역시나 경북 지역의 의원인 구자근 의원이 했어요. 구미 의원인데 구자근 의원한테 의원들이 막 축하를 했다는 거예요. 대표 비서실장이면 구자근은 이제 공천은 걱정 없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구자근 의원도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기 한 달 전인가요? 그때 갑자기 구자근 의원이 돼지 콧구멍에다 5만 원 꽂았다고. 그 뭐지 조기축구인가 어디 행사 가가지고 고사를 지르는데 돼지 콧구멍에 5만 원 꽂았다고 이제 경찰에서 뭐 선거법 위반인가로 송치해가지고 지금 수사받게 생겼거든요 갑자기. 지금 수사받게 생겼어요. 지금 기소됐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됐는지 안 됐는지 기억 안 나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구자근 의원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흑빛이 돼서 돌아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내는 사람도 돼지 콧구멍에 5만 원 꽂았다고 이제 공천을 날리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뭐 김영동을 어떻게 하냐가 무슨 문제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잘 뭐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김영동 의원이 TK의 젊은 정치인이기는 하나 TK 안에서 여러 상당히 뭐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그 어려움이 있던 인물을 픽업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 정도도 살려줄 수 있겠다 나도 공천받을 수 있겠네라는 희망을 갖고 있겠지만 결국 이 사람들 다 죽인다 이 팀은 그런 거 없다 당연하죠. 싹 다 죽인다 그러니까 김영동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왜 한동훈 위원장이 이게 도축장에 가보면 이게 되게 이제 좀 웃긴 상황이 뭐냐면은 뒤에 따라 소들을 이제 트럭에서 한 마리씩 내리게 되면은 앞에 소가 어떻게 죽는지를 뒤에 소가 못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막 꼬불꼬불한 터널 만들어 놓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가서 이게 도축하고 하는 건데. 지금 도축장에 하나씩 입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축장에 하나씩 입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소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냥 가만히 이제 다들 나는 아니겠지 이런 거 하시고 있는 거죠. 살벌합니다. 그렇죠. 살벌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국민의힘의 의원님들 이제 제가 다 아는 분들이지만은 두 패로 완전히 갈렸어요. 지금요? 어떻게 갈렸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방송을 우선 안 나가려고 그러고요. 말에 업을 쌓지 않으려고 안 나가려고 그러고 보통 나가시는 분들은 선택을 강요받는 거죠. 가가지고 이준석 주제가 나오면은 세게 이준석을 비판하든지 안 하면은 너 신당 갈지 이거지라고 이제 십자가 밟기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방송 회피하죠 지금. 근데 거기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잘 모르는 분들은 여기서 이준석을 세게 까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부터 죽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왜냐면 유상범 의원 나오셨던데. 거기가 원래 저 까던 사람이니까 상관없는데 예. 양쪽의 샌드위치 향에서 망하는 길입니다. 그거는. 네. 거꾸로 말하면 제가 이제 그 길을 가가지고 야 여기서 지금 이제 뭐 선거 이제 공천 한두 달 남겨놓고 네. 내가 윤석열 세게 까면은 예. 어디선가 그분이 나를 좋게 봐주시고 공천을 줄 거야. 예. 천만에요. 그분은 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분은 술을 드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분은 지금 뉴스 안 보고 있으니까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만 열심히 해봐야지 이러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 양쪽에 낍니다 이제. 네. 양쪽에 끼는 순간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바로 버려지죠. 그러면 전체 지금 국민의힘 현역 가운데 몇 명이나 버려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영남 60명 중에 40명 칠 거라 봅니다. 영남 60명 중에 40명을 친다. 네. 예. 이 40명은 이준석 신당으로 옵니까? 아니겠죠. 그 중에 반이라도 오면 다행이죠. 그거는. 반이라도.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의 다선 의원 중에 불출마를 선택한 분도 이미 있으시고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겠죠. 영남 60명 중에 40명을 치면 40명은 누구로 채울까요? 채울 사람이 그렇게 또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검사로 싹 다 채울까요? 검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검사 10명 정도 이렇게 되겠죠. 검사 10명. 예. 네. 그리고 그 검사라는 것이 뭐 현직 검사도 뛰쳐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1월 며칠이죠. 그 퇴직일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려고 하죠. 몇 네. 명이 사표 쓰느냐. 네. 오히려 지금 나와가지고 예비 후보 등록하고 돌아다니시는 검사 출신 인사들은 네. 확실한 확답을 받지 못하고 나와 계시는 분들이고요. 확답 받으면 왜 저러고 다니겠습니까? 예비 후보하고 지금 옷 입고 네. 왜 돌아다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도 좀 착각이고 혹시나 경선 시켜줄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예. 경선도 쉽지 않을 거라고. 진짜 낙점 받은 황표 받은 예. 검사들은 1월 초에 나올 겁니다. 학표 받은 검사들은 1월 초에, 그러니까 현직 검사들이 나와서 전부 정치로 뛰어. 그게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뭐 갑자기 검사 때려치고 정치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TK 가지. TK. 예. 그러니까 거기에 그럼 40명 중에 한 10명 정도가 TK로 가고 나머지 30명은 윤핵관? 언론인들이 사실 네. 이게 제보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네. 재밌는 녹취 같은 걸 막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재밌는 녹취요? 그러니까 뭐 현직 검사가 뭐 이렇게 술 먹다가 나는 이번에 공천 받을 거야라는 식으로 했던 그런 녹취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근데 그분의 망상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고 저는 모릅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공천이 심상치 않다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 한 달짜리다, 석 달짜리다, 뭐 이런 예측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한동훈 비대위가 잘 공천 때는요. 예. 공천 때는 이제 비대위원장의 역할보다는 공관위원장을 누구를 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공관위원장. 네, 그래서 우리가 2016년에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을 기억해 보시면요. 예. 김무성 대표가 대표, 그 특히 선출된 대표였지만 굉장히 힘이 약했고 예. 공관위원장을 이한구 의원을 시키라는 얘기가 그 청와대에서 오더가 내려와가지고 그걸 사실상 했는데 이한구 위원장이 다 자르고 다 이제 난리 난 것들 이걸 다 주도하고 네. 나중에 김무성 대표는 오히려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사실 네. 도장런이니 뭐니 이런 소리 들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부담스러웠겠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날아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는 어차피 공관위원장만 잘 심으면 되는 건데 네. 거기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나 이 사람 경선 시켜줘야 되는데 전당대 다 도왔는데 이런 네. 소리 하면은 진짜 피곤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날려버린 거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의 이번 역할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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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좀 상상이 안 되는데 어쨌든 다수당이 되어야 되고 일당이 되어야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개혁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천에서 이제 그 공천관리위원장을 대단한 사람을 아마 대단하다는 거는 실력이 네. 대단하다기보다는 이런 사람을 설마 이런 대단함인데 아니, 지금 정상명 검찰총장이 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뭐 그 소문도 있고 뭐 네. 되게 한 3명 정도 언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느 그 세 분 중에 누가 된다 하더라도 되게 대단한 거죠. 네. 그렇죠. 완벽하게 네. 검찰당이 되는 건데.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결국에는 반발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그 공관위원장을 임명할 때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1번. 네. 많이 보이거든요. 누굴 넣는다 그러면은. 그럼 그 반발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때 지도부가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1단계가 그겁니다. 두 번째, 네. 공천을 막 그렇게 막 날리고 이상하게 해요. 그러면은 바로 그다음 나오는 게 뭐 재심이나 재의 요구가 들어와요. 그걸 하는 게 최고위예요. 비대위죠. 근데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공관위에서 누굴 잘랐을 때 현역 의원이든 누가 억울하니까 항변하겠죠. 이거는 잘못했다. 그러면 보통 최고위나 비대위에서 정치적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내려보내는데 네. 아무 말도 안 하면 공관이 아니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보시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지령일 수도 있고 목표상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본인은 이제 가가지고 지방이나 이런 돌면서 손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거는 망하는 전략이지 이기는 전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그런 판을 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이기는 전략이 사라진 지 벌써 2년이 됐기 때문에 뭐 그걸 놀랍게 볼 일은 없고요. 아니 어떤 이기는 전략에 전당대회를 저렇게 무리수를 치르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표님 뭐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일당이 되거나 다수당이 된다기보다는 윤석열 당을 만드는데 훨씬 더 골몰하고 그 작전을 짜는 거다. 근데 그건 결국 국민들한테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너무 자명한 결론이 있는. 저는 외람되게도 이번에 양당이 다 그런 모습이 좀 있을 거라 봅니다. 양당이? 저는 이번에 다른 건 몰라도 뭐 민주당 쪽 사정도 들어보니까 그 경선에 갈 수 있는 예비후보 자격심사에서 이제 쳐내는 사람들이 좀 있던데. 네. 뭐 그 당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궤조를 봤을 때 논란이 좀 많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당이 그런 공천 잡음이나 뭐 이런 것이 터졌을 때 실제로 이준석 신당이 환호하고 이준석 신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치가 귀착되거나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저는 뭐 그게 뭐 신당의 전략이라고 보기 어렵지만은. 네. 원래 뭐 예전에 안철수라는 사람이 신당을 했을 때 뭐 이항구 의원의 공천 파동을 예상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올바른 길을 쭉 가다 보면은 부차적으로 상대가 약간 좀 삽질을 해주는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건 뭐 우리도 삽질 안 하고 우리도 올바른 길 가고 있어야지 얻을 수 있는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진해야죠, 우리 목표에.